네, 슈팅스탁 2부 주식설전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수연입니다. 2부 주식설전에서는 전문가와 함께 시장과 종목에서 놓쳐서는 안 되는 투자 포인트에 대해서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종목 고민 해결해드리는 종목 상담 순서 기다리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전략주 AS와 새로운 전략주 제시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하셔서 성공 투자의 밑거름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종목 상담 참여할 수 있는 방법부터 소개해드려야겠죠. 문자 샵 3772번으로 오늘 함께 하실 전문가 명동골에 적어서 주식설전, 오늘은 명동골의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럼 오늘도 주식설전 강의 화면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썰전 주제입니다. 적게 잃고 많이 버는 누구나 좋아하는 것 같은데요. 기적의 황금 공식에 대한 주제로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썰전 주제입니다. 적게 잃고 많이 버는 기적의 황금 공식. 저도 정말 궁금해지는데요. 지금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해주시죠. 네, 여러분들이 이제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조금 한두 번 벌다가 결국 다 깨먹는 투자자들이 너무나 많죠. 투자의 성공 확률은 한 20% 미만이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만큼 투자에 성공하기 어렵죠.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결국은 적게 수익을 내고 많이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적게 잃고 많이 벌 수 있는 방법, 그 공식, 이런 게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복리의 마술이 적용되면서 안정적인 수익이 늘어가는 그런 최고의 투자법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세계 최고의 주식 투자자는 아마도 워렌 버핏이라고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워렌 버핏의 사부님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는 이 세넌이라고 하는 주식의 최고의 천재, 이 사람의 여러 가지 일대기와 그 사람이 어떤 연구를 했고 어떻게 종목을 선정하고 어떻게 투자 비율을 할당을 하고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포트폴리오 관리, 자산 관리 방법을 써서 그렇게 놀라운 수익률을 올렸는지 이런 모든 것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용으로 들어가 보시죠. 자, 적게 잃고 많이 버는 기적의 황금 공식. 이걸 이제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도깨비 투자 전략과 켈리의 공식이라고 하는데요. 그 비밀을 대해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런 위대한 공식을 만들어낸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은 위대한 천재 클로드 세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 사람은 20세기의 3대 천재 중에 하나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21세기인데 20세기냐? 그게 조금 2001년도에 돌아가셨어요. 빨리 죽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20세기의 천재였죠. 우리가 20세기의 3대 천재라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아인슈타인, 그 다음에 컴퓨터의 하드웨어를 만들어낸 폰 노이만, 그 다음에 바로 이 클로드 세넌, 이렇게 세 사람을 우리가 20세기의 최고의 천재라고 합니다. 자, 이 사람은 MIT 출신의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설계한 사람인데요.
여러분들이 만일 이 사람이 없었다면 우리가 컴퓨터의 소프트웨어가 작동을 안 해요. 그러니까 빌 게이츠라는 사람도 없었을 것이고요. 스티브 잡스가 나와도 별로 신통한 힘을 발휘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를 설계하고 창시해서 디지털 정보통신의 아버지라고 그래요. 대단한 사람인 거죠. 그리고 2차 대전 때는 암호 해독가로서 활약을 했고요. 항공기의 공격 표적의 조준기를 발명했습니다. 쉽게 레이더 비슷한 것이죠. 이 조준기를 발명을 해서 결국은 독일 공군이 막 쳐들어오는데 그걸 딱 조준해갖고 우리가 미사일을 쏘면은 비행기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 공군이 이 클로드 세넌 때문에 파멸을 당했어요. 대단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런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나서 벨 연구소라는 데서 일을 했는데 심심하잖아요. 워낙 천재니까. 그래서 재미로 도박의 공식을 연구를 해서 카지노에 가서 카지노 투자를 해봤는데 계속 돈을 버는 거예요. 그래서 카지노가 거덜날 형편에 처했어요. 그래서 카지노에서 이러다가는 우리 카지노 망하겠다. 이래서 카지노의 출입을 금지시켰고 그때부터 카지노의 룰도 전부 다 변경해 버렸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카지노에 가서 돈 좀 따보셨나요? 100명이 가면은 99명이 다 거덜나서 돌아오죠. 그렇게 어려운 것인데 이 사람은 모델을 딱 설정해서 그 사람의 투자 방법대로 베팅을 하면은 항상 딸 수 있는 그런 카지노에 투자를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카지노에서 이제 출입을 금지시켜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을 벌 수도 없고 할 일도 없잖아요. 심심하고. 물론 월급은 나옵니다만. 그래서 이 사람이 뭘 연구했냐면 또 주식을 연구했어요. 자, 그래서 이 컴퓨터 공학자가 카지노에서 대승을 한 그 실력을 가지고 또 수학에 워낙 천재니까 이 주식 투자에서 성공할 방법을 찾아낸 거예요. 정말 대단하죠. 보통은 우리가요, 물리학자나 혹은 컴퓨터 공학자도 주식을 백날 연구해봤자 다 깨먹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천재 중에 천재.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주식 투자에서도 성공할 방법을 드디어 찾아냈어요. 그래서 카지노에 출입을 금지당한 후에 그 벨 연구소의 동료가 켈리라는 사람이 있었고 또 소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하고 같이 실전 주식 투자 연구를 했어요. 실전 주식 투자를. 그래서 적게 읽고 많이 버는 황금 공식을 창안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주식 투자를 하면 한 번도 실패 안 하고 백전백승하는 방법을 찾는데 그런 방법은 없어요. 워렌 버핏도 실패한 종목이 많거든요. 여러 개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최고의 거부가 되었던, 주식으로 거부가 되었던 고레가와 긴조 같은 사람은 10번 중에서 4번만 성공하고 6번은 손실을 내고 깨먹고 손절했어요. 그러니까 늘 성공할 수 있다. 이런 방법이 있는가? 없어요. 조지 소로스 같은 이런 사람은 우리가 전설적인 그런 주식의 최고수라고 알려져 있지만 무슨 말을 했냐면은 자기는 10번 중에 9번을 실패해도 단 한 번의 큰 성공으로 그 9번의 작은 실수를 커버하고 엄청난 부를 쌓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식 투자에서 자기의 예측과 달라서 약간의 실수가 있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것이다. 다만 이제 큰 성공자와 크게 성공하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위험을 잘 관리하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은 크게 먹을 수 있는 그런 기회에서는 놓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크게 먹을 수 있는 거. 그래서 크게 먹을 수 있는 능력이 없고 맨날 짜투리 시세. 화투를 고스톱을 한다고 그러면 맨날 광 3개만 팔면서 3점만 따는 사람. 이런 사람은 주식에서 결코 돈을 벌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그래서 이 적게 읽고 많이 버는 황금의 공식을 창안을 했는데 이걸 창안해서 물론 어떤 공식인가 하는 것은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걸 바로 워렌 버핏에게 실전 투자 기법을 전수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워렌 버핏도 머리가 좋잖아요. 그리고 주식에 성공해야 되겠다는 강력한 열망이 있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이 세넌의 이 기법을 전부 자기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물론 워렌 버핏은 이 외에도 벤저민 그레이엄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주식 투자의 가치 투자 방법이라는 것을 배웠고요. 그 다음에 또 필립 피셔로부터 성장주 투자에 대한 투자 기법도 배웠고 이랬지만 결국 포트폴리오의 자산 관리를 어떻게 해서 위험을 관리할 것인가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종목 선정이나 혹은 한 번 베팅에 몇 %를 베팅하는 것이 좋을까 이런 것에 관해서 즉 위험을 관리하고 포트폴리오를 배분하는 가장 중요한 이 원리와 돈을 안 깨먹고 많이 벌 수 있는 그 원리를 또 본질을 터득해서 성공의 길로 나아갔다 하는 것이고 그 기법을 바로 워렌 버핏이 전수했다. 만일에 워렌 버핏이 이 세넌으로부터 이 기법을 전수받지 않았더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워렌 버핏은 결코 오늘날 여러분도 잘 아시는 세계적인 억만장자가 결코 되어 있지 않았을 것이다 하는 것을 제가 단언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을 또 알려주는 게 뭐냐 하면은 이 클로드 세넌이 실전 투자에서 워렌 버핏하고 서로 경쟁을 해봤어요. 한 30여 년간. 그랬더니 워렌 버핏보다도 클로드 세넌이 훨씬 더 수익이 컸다는 것입니다. 한 30년 이상 그랬으니까 결국 실력이 대단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이 워렌 버핏은 1965년부터 30년간 연 27%의 수익률을 냈습니다. 그런데 클로드 세넌은 1950년부터 86년까지 연 30% 이상의 수익을 냈습니다. 대단한 거죠. 약 36년간 이렇게 수익률을 비교를 해봤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20년간 월스트리트 최고 수익률의 황금 공식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세넌의 아이디어와 켈리의 공식과 소프의 이 세 사람이 모였다고 그랬죠, 제가. 벨 연구소의 세 사람의 동료들이 모였는데 이 사람들이 종합 모델을 만들었어요. 그래갖고 한 20년간 운용을 해봤어. 그래갖고 굉장히 큰 성공을 또 이 펀드에서 거두었습니다. 자, 이 세 가지 종합 모델의 공식은 어떻게 적용했는가를 한번 실전적으로 알아보죠. 자, 이 켈리 기본 공식의 적용법이 뭐냐 하면은 Gmax = R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G라고 하는 것은 부의 성장 속도예요. 여러분들이 부를 엄청 빨리 많이 쌓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시청자님들도 어떻게 하면 부를 빨리 엄청 많이 쌓을 수 있을까 고민 많이 하시잖아요. 그 방법은 이꼴 R에 달려있다. R과 비례한다고 돼 있죠. R은 뭐냐? 정보의 순도입니다. 정보의 순도가 뭐야? 이렇게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실 터인데 이 정보의 순도라고 하는 것은 순도가 높은 내부자 정보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정보를 여기서 많이 들어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기업 탐방을 갑니다. 그래서 뭐 원래 매출 실적이 어떤가요? 영업이익은 어떤가요? 뭐 제품 가격은 어떤가요? 많이 물어보죠. 그래서 그걸 갖다가 듣고 와서 뭐 나름대로 리포트도 만들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게 대부분 가치가 없는 정보가 많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그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로부터 정보를 들으면 그 정보는 월급쟁이의 정보라는 것이죠. 오너의 입장에서 최고 경영자 입장에서 바라보는 시각과 밑에 있는 사람의 시각은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부자의 순도 높은 내부자, 가능하면 최고의 오너라든가 최고의 경영자라든가 최고의 기술 담당 CIO라든가
이런 사람으로부터 정보를 입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즉 고급 정보를 입수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선도 세력의 정보를 입수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시세를 만들어갈 때는 선도 세력이 가장 스마트합니다. 가장 똑똑합니다. 그래갖고 선도 세력이 선에서 정보를 갖다 입수를 해야지, 시세가 많이 올라간 다음에 기업의 실적이 좋아진 다음에 정보를 입수해봤자 그것은 이미 철진한 것이다 하는 것이고 의미가 없는 겁니다. 잘못하면 바가지 쓴다. 꼭대기에 물려갖고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정보의 순도라는 것은 순도가 높은 최고의 내부자 정보를 입수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내부자 정보는 흔히 알기로는 여러분들이 내부자 정보는 뭐 자본시장법에 걸린다, 불법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우리가 회장하고 얘기해서 여러 가지 기업에 돌아가는 상황이나 회장의 시각과 관점, 기업을 보는 시각과 관점, 그다음에 그 업계의 동향 이런 걸 물어보는 것이 내부자 정보가 아니에요. 그 선도 세력의 정보를 입수하는 거, 그다음에 인문학적인 해석 정보. 인문학적으로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시장에 대한 해석, 산업에 대한 해석, 기업의 미래에 대한 해석, 이런 것을 찾아내는 거. 이런 것들은 극소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극소수만이. 그래서 항상 소수의 이론에 서야 된다. 투자에 성공하려면 다수의 군중의 평에 서면 안 됩니다. 따라서 알려진 정보로는 안 돼요. 잘 모르는 정보, 남이 캐치 못하는 정보, 그 다음에 듣기 어려운 정보, 이런 정보 속에서 굉장히 큰 투자의 성공, 부의 성장 속도를 빠르게 할 수 있는 고급 정보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순도 높은 정보가 없는 개인 투자자는 어떻게 투자하냐. 순도 높은 정보를 캐치를 못하니까 할 수 없이 차트만 두드리고 앉았다. 일봉이나 두드리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갖고는 돈을 버는가. 돈을 좀 벌었다가 깨먹다가 벌었다가 깨먹다가 자꾸 이렇게 해요. 크게 벌지를 못해요. 그러면 크게 벌지를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뭐 장이 좋을 때도 짜투리 시세를 좀 뜯어먹다가 장 나쁘면은 아주 초토화돼서 박살이 나버리죠. 그런 식으로 해서 돈을 벌 수 있을까? 돈 벌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뉴스에 노출된 순도 높은 정보의 사례를 제가 하나 들어볼게요. 제가 이때 투자자문사가 하다가 그다음에 자산운용사를 설립을 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딱 보니까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사건이 터졌어요. SK그룹의 최태원 회장이 구속됐다. 그다음 송길성 부회장이 뭐 구식됐다. 분식회계에 대사건이 터졌다. 이라고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기사가 나왔어요. 그런데 그때 자료를 뒤져보니까 어디에 구석에 조그만하게 석 줄짜리로 뉴질랜드의 소버린이라는 형제, 외국인 형제가 와서 SK 주식을 꽤 많이 매집했다고 하는 뉴스가 조그만하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얼마나 매집했는가를 봤더니 아이고 엄청 많이 매집했어요. 아니 뭐 분식회계 때문에 회장이 구속되고 막 이러는 판인데 이 사람들은 왜 저렇게 폭락한 주식을 저렇게 많이 살까? 이렇게 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연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자산 가치가 한 2만 원 넘는 게 아니 주가가 5,600원까지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거 자산 가치 이상은 올라가겠다 싶어서 한 2만 원, 2만 5천 원 가겠다 싶어서 주변에 있는 많은 고객들한테도 얘기해주고 투자를 하자고 이렇게 많이 사람들한테 자문도 해주고 했는데 이게 얼마까지 갔느냐? 27만 원까지 올라갔어요. 5,600원짜리가. 그러니까 몇 배입니까? 50배가 올라간 거예요. 50배가. 자, 그러면 이 소버린 형제는 그 당시에 SK 주식을 엄청 싸게 사서 어떻게 됐을까? 결과가.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무지막지한 부자가 됐어요.
이거 한 방 갖고. 아니 뭐 50배를 다 먹지는 못했겠지만 적어도 20배, 30배를 먹었겠죠. 자간 상당히 큰 돈, 수백억 대 이상의 큰 돈을 들고 와서 이 사람은 뉴질랜드 최고 부자가 됐답니다. 뉴질랜드 전체를 통틀어서. 딱 이 SK 한방 때문에.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순도 높은 정보죠. 순도 높은 정보는 항상 비밀의 사이에서 갖고 아무도 모르는 게 아니고 때로는 신문에도 보도됩니다. 신문에도 보도되는데 대문짝만하게 보도가 안 돼요. 대문짝만하게 보도되는 정보는 대개 먹을 떡이 별로 없어요. 정보가 노출되면. 근데 뭐 구석에 조그만하게 짜투리로 있는데 해석을 잘 해내야 돼요. 이런 것들이 바로 고도의 순도가 높은 정보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뉴스를 보거나 어떤 정보를 듣거나 누구를 만나거나 책을 읽거나 무엇을 하는 때 최고급의 순도 높은 정보를 수집하고 찾아내고 해석할 수 있는 극소수의 편에 설 수 있는 그런 정보를 찾아내는 노력을 끊임없이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큰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세넌의 종목 선정법이에요. 그럼 자, 이 천재는 종목을 도대체 어떻게 선정했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첫 번째가 회사 경영진의 역량을 평가해야 된다. 최고 경영자 CEO, 그 다음에 최고 기술자 CIO, 이런 사람을 통해서 회사의 기술이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회사 최고 경영자의 역량과 그 사람들의 인터뷰를 통해서 뭔가 정보를 찾아내야 된다. 두 번째는 회사 제품의 미래 수요를 예상합니다. 앞으로 3년 뒤, 4년 뒤, 5년 뒤 이 회사의 이 신제품을 가지고 3년, 5년 내로 회사가 얼마나 물건을 팔아먹을 수 있을까? 그래서 앞으로 수년 후에 수년 동안의 수익이, 회사의 이익이 얼마 될 것인가를 산정해내요. 통계를 하든 추론을 하든 온갖 자기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그걸 찾아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기준에 적합한 종목을 한 3종목 정도 엄선을 해서 많이 빠졌을 때 사놓고 그 다음에 많이 오르면 팔아요. 우리가 3년, 5년 동안에도 주가가 보면 많이 올랐다가 막 푹 빠졌다가 난리 붓을 펴죠. 그랬을 때 많이 빠지면 사고 너무 많이 오르면 팔고 목표치가 정해져 있어요. 왜냐하면 회사가 3년, 5년 내로 얼마 정도 물건을 팔고 얼마 이익 낼지를 추정해서 계산을 머릿속에 해놓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배당을 포함해서 한 30%의 연수익률을 계속 냈다는 겁니다. 이 방법을 통해서. 물론 정하지는 않죠. 계속 수정해 가면서. 자, 그래서 이 세넌의 평균 복원 포트폴리오 공식. 이거는 뭐냐 하면은 이 세넌은 이 공식을 통해서, 이거는 포트폴리오 공식이에요.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해 갖고 자산을 배분하는가에 따라서 수익률이 똑같은데도 똑같은 수익률밖에 못 내고 손실도 좀 보고 이러는데도 불구하고 몇 배 차이로 벌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전번 시간에도 잠깐 배우셨죠? 자, 그러면은 이건 어떻게 하는 것이냐? 자산의 50%는 주식을 매수를 합니다. 그리고 50%는 현금을 보유해요. 그래서 한 번 매매한 후에는 50대 50으로 다시 평균의 균형을 복원식입니다. 그래서 투자원금 1,000만 원을 한다고 예시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기초자산이 현금 500, 주식 500만 원 되겠죠? 그럼 합이 1,000이에요. 그럼 한 번 했을 때 첫 번에 하자마자 재수가 없이 반 깨져버렸어요. 반토막으로. 그러면 현금은 500만 원 그대로 갖고 있겠죠. 그럼 주식이 500에서 250으로 줄어버립니다. 반으로. 그럼 합계가 이때 보면은 750이 돼 있죠. 그럼 평균을 복원시켜요. 반드시. 요 복원, 평균 복원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750만 원을 가지고 다시 반으로 쪼개는 거예요. 그러면은 현금 375만 원과 주식 375만 원이 돼서 750이 돼요. 그럼 두 번째는 어떻게 하느냐? 운이 좋았어요. 100% 수익을 냈어요. 그러면 현금은 375만 원이 되고 주식은 750만 원이 두 배로 늘죠. 그러면 합계가 1125만 원이에요.
만일에 자기가 50% 손해보고 100% 수익을 주식을 풀베팅으로 했다면 어떻게 될까? 제로가 됩니다. 제로가 되는 게 아니고 1,000만 원이 그냥 1,000만 원이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절반만 한 번 매매를 할 때마다 절반 정도를 다시 50대 50으로 평균을 복원시키면 12.5%가 한 번의 매매를 통해서 한 번의 투자를 통해서 12.5%의 수익이 발생해요. 이런 것들을 총 20회 하면 이거는 투자 개념으로 보면은 샀다 팔았다를 한 번 투자라고 본다면은 총 10번의 투자가 됩니다. 이 10번의 투자를 반복하면은 324%의 원금이 남아요. 즉 1,000만 원을 가지고 3,240만 원이 돼 있다는 것입니다. 10번 투자를 끝내고 나면. 자, 그래서 현금을 지속 보유하거나 주식을 100% 투자했을 때는 1,000만 원이 그대로 1,000이 돼 있는데 현금 50%, 주식 50%를 평균을 복원시키면 10번의 총 투자를 통해서는 3,240만 원이 돼 있어요. 1,000만 원과 3,240만 원이 벌써 3배 이상 벌어졌죠. 이걸 만일에 20번, 30번, 40번 반복하면 어떻게 될까요? 평생을 통해서. 한 사람은 평생 가봤자 본전하게 바쁘고 또 한 사람은 억만장자가 돼 있는 것이죠. 그래서 놀라운 수익률 격차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최저가 투자 비율의 공식이 있습니다. 이거는 F 이꼬르 P-1-1 P 나누기 B인데요. 최적 투자 비율을 산정하려면 성공 확률을 집어넣고 기대 수익률을 나눠주면 나온다는 것입니다. 사례를 들면은 성공 확률 80%에 기대 수익률 100%의 경우를 봅시다. 그러면 F 이꼬르 0.8 마이너스 1 마이너스 0.8 나누기 2 이러면은 0.3이 돼요. 즉 30%만 투자했을 때 기대 수익률이 최대화된다는 것입니다. 자, 성공 확률이 50%고 기대 수익률이 100%야. 그러면 투자를 하면 안 돼. 여러분들이 성공 확률이 반이고요. 한번 잘 먹으면 100% 먹을 수 있어요. 투자하면 되는가? 한 푼도 투자하면 안 돼요. 자, 이렇게 우리가 투자 비율을 얼마로 가져갈 것인가를 계산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평균 복원 도깨비 투자법의 이론적 근거가 뭐냐? 첫 번째가 물리학 엔틀로피의 제2법칙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식과 같은 수익과 손실을 반복할 수밖에 없는 확률계에서는 확률계에서 수익을 올리는 법칙이 바로 이 물리학의 제2법칙 이거라는 것입니다. 이 근거를 가지고 이 평균 복원 투자법을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학에 있어서는 산술 평균은 기하 평균보다 같거나 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자는 복리 수익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기하 평균의 최대화의 포트폴리오를 적용해야 된다. 그랬을 때 50대 50이었을 때 수익률이 극대화되라는 것입니다. 50대 50이었을 때. 그래서 50%의 복원 법칙을 쓴 거예요. 괜히 한번 절반이 좋지 않을까?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고도의 수학과 물리학의 공식에 의해서 찾아낸 거라는 거죠. 자, 매매 타이밍보다는 자산 배분 전략이 더 중요하다. 이것을 제시한 이론이야. 자, 그래서 캐논의 황금 실전 투자법의 시사점은 뭐냐? 첫 번째가요. 어떤 경우에도 몰빵 투자를 하면 안 된다. 자기가 평생 주식 투자로 억만장자가 되고 싶으면 어떤 경우에도 몰빵 투자를 하면 안 된다. 그래서 파산의 위험을 처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요. 테슬라 이번에 갖고도 3분의 1 토막까지 빠진 사람 많죠. 서학개민들. 신라젠도요. 거들 날 뻔했습니다. 그죠? 카카오도 얼마나 많이 빠집니까? 고점에서. 빠질 때는. 루나 같은 암호화폐 같은 없어지기도 하죠. 자,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자기가 정말 좋아 보였지만은 몰빵 처음에는 한 방에 가버립니다. 그죠? 그래서 절반 주식 투자와 절반 현금 보유를 했을 때 이 포트폴리오를 아까 같은 종목 선정법이나 투자 비율 배분법이나 포트폴리오 구성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했을 때 바로 여러분들의 계좌 수익률이 극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정보 및 해석의 순도와 선행성이 바로 투자 성공의 핵심이 되고요. 이것이 군중과 차별화를 통해서 극소수의 주식의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켈리 이론을 비판한 사람이 세미올슨 같은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데요. 이게 탐욕의 공식이다. 이 너무 천재들만 잘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데 저도 가만히 연구해 봤지만 노력을 좀 많이는 해야 되겠지만 천재만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지만 군중처럼 노력은 하나도 안 하고 돈 벌자 이러면 안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것이 바로 개헌의 황금실전 투자법이 시사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은 세논으로부터 투자에 성공할 수 있는 원리와 본질을 충분히 깨달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도깨비 투자 전략과 켈리 공식의 비밀 분석을 진행해 봤습니다. 살펴보니 비중 100%는 안 되고요. 주식과 현금의 비율은 5대5로 해보고 순도 높은 정보를 공략해 보자라고 정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의해 주신 명동고래 전문가와 방송 이후에도 함께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명동고래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입장 가능한 채팅방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 하단에 QR코드 보이시죠? QR코드 찍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요. 들어오셔서 돈 얻어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방송 후반부에 전략주 힌트가 제공이 됩니다. 힌트를 들어보시고 정답 아시는 분들 말씀해주신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들어오셔서 채팅창에 답 올려주시면 저희가 추첨 통해서 커피 쿠폰도 함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썰전 주제 화면 통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이번 순서는 여러분의 종목 고민 해결해드리는 종목 상담 순서입니다. 바로 올라온 첫 번째 종목부터 상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나인테크입니다. 매수가 3,550원이고요. 비중은 15%입니다. 2차 전지 관련주로 알고 있는데 이 나인테크 어떻게 해보면 좋을까요? 네, 이 나인테크라는 것은요. 네.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좋은 주식은 아니겠습니다만은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한계점은 분명히 좀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차트를 한번 보죠. 네. 그래서 자, 나인테크는 기본적으로 3,100원 정도 이런 좀 저가주가 기본적으로 좋은 주식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상승의 한계가 기본적으로 있다 생각하시고요. 꼭 보면은 주가가 조금 튀면은 바로 거래량이 팡팡 터지면서 윗꼬리를 쭉쭉 달아버리죠. 네. 이런 것들이 상승에 좀 한계들이 있는 것이고 탄력이 좀 떨어지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하루 정도 세게 움직일 때는 한 번쯤 정리하고 나오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첫 번째 상담 종목 나인테크에 대해서는 좀 주가가 올라가는데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거래량이 터지면 윗꼬리가 다는 만큼 좀 상승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리해보자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다음 종목도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한국콜마입니다. 매수가가 39,000원이고요. 비중 40%로 꽤 큰데요. 오늘 0.82% 좀 속보 상승하면서 42,850원으로 마감했습니다. 수익권에 계신데 네. 리오퍼닝 관련주이기도 하고 한국콜마 더 올라갈까요? 네, 이거는 갖고 있어야죠. 아, 그런가요? 이거는 꽤 아마 원래 상반기 정도까지는 네. 보유를 할 만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시세를 꽤 많이 더 낼 것으로 봅니다. 이게 대표적인 것이 이제 ODM, 화장품, OEM, ODM 이쪽 기업이죠. 그러면 리오프닝이 벌어지면 우리나라에서 이제 ODM, OEM의 화장품 ODM, OEM의 최고 좋은 주식이 이제 한국콜마하고 코스맥스하고 이 두 종목인데 이번에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 소비가 굉장히 소비를 부양하면서 또 중국 정부에서 돈을 엄청 풉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상당히 중국 경기가 우리가 예상외로 5%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할 거다. 또 내수 소비를 살려야 돼요. 왜냐하면 미국이 워낙 규제를 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그 실질적인 수혜가 상당히 클 것으로 봐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뭐 감각적으로 봐도 앞에 고점인 62,000원대까지는 무난해 보인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종목 잘 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한국콜마 더 상방이 열려있다 의견 주시면서 더 가지고 가보자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도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비슷한 아모레퍼시픽입니다. 매수가 15만 원이고요. 비중이 30%인데 아모레퍼시픽 최근에 좀 많이 올라오고 있는 추세로 보입니다. 아모레퍼시픽 앞으로도 더 들고 와도 좋을까요? 네, 아모레퍼시픽도 마찬가지로요. 네. 화장품 관련주죠. 네. 아모레퍼시픽이 작년 말에 실적이 별로 안 좋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인식이 굉장히 안 좋았고 특히나 또 중국 쪽에서 상대적으로 매출도 좀 부진해졌고 어려움을 겪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아모레퍼시픽이 기본적으로는 실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방 화장품에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아주 차별화된 그런 제품들도 많이 있고요. 또 미국에서는 약간 대박도 쳤죠. 그래서 이제 중국 쪽을 이제 본격적으로 좀 공략을 해야 되는데 지금 중국 쪽이 이 방역 봉쇄가 그동안 있었기 때문에 부진했죠. 그러나 원래 이제 중국이 어쨌든 뭐 지금 중국이 한국인들 때문에 한국 이번에 뭐 방역 봉쇄 이것 때문에 상당히 좀 껄끄러운 관계가 됐습니다만은 한 달 내로는 해결됩니다. 한 달 지나면 그게 해결되고 나면은 상당히 그 다음부터는 약진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생각되고요. 이 아모레퍼시픽도 상당히 좋은 그 흐름이 나올 것 같아요. 최소한도 요 주식은 보유를 하시면은 한 22만 원 정도까지는 무난하게 시세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고요. 좀 길게 가져가셔도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모레퍼시픽에 대해서는 작년에 코로나 타격으로 또 중국 실적이 부진하며 어려움을 겪었는데 앞으로 중국과의 경제나 관계가 회복이 된다면 한 달 내로 또 주가 상승세를 보일 것 같고 22만 원 목표가 주시면서 장기 보유로 의견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도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현대 BNG 스틸입니다. 매수가가 14,950원이고요. 비중 15%인데 오늘도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 매수하신 가격이 작년 한 9월경부터 몰려 있는 것 같은데 네. 더 들고 가면 또 올라올 수 있을까요? 현대 BNG 스틸도 지금 철강주죠. 네. 철강주인데 철강주도 주식을 갖고 있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왜냐하면은요. 자, 여기서 제일 현대 BNG 스틸을 우리가 갖고 있느냐 혹은 매도할 것인가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하면은 중국 경기가 살아날 거냐는 거예요. 자, 중국 경기가 얼마나 살아날 거냐. 그게 살아나야지 우리나라 철강도 제대로 좋은 가격을 받고 실적이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 경기 아마 일반인들이 지금 중국 경기가 별로 안 좋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뭐 심지어는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뭐 어떤 뭐 세계적인 기관 같은 데에서도 뭐 3%밖에 안 되느니 뭐 어쩌니 말이 많아요. 제가 봤을 때는요 5% 확실하게 달성합니다. 왜냐하면은 네. 중국은 이 코로나 3년 동안의 기간 동안에 중국은 돈을 별로 안 풀었어요. 전 세계가 돈을 막 쏟아부었는데요. 중국만큼은 돈을 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값이 너무 뛰었기 때문에 부동산 값을 잡으려고 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중국은 지금부터 그동안에 3년 동안 돈을 안 풀었기 때문에 경기가 침체됐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돈을 마구 풀 수가 있어요. 그리고 중국 정부 자체의 부채 비율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리고 개인들도 저축률이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돈을 풀고 경기를 부양하면 중국은 애국심으로 똘똘 뭉친 나라들이 왜냐하면은 정말로 오랜 기간 동안 못 살다가 이 공산당이 이제 그동안에 뭐 마오쩌둥부터 이제 마오쩌둥까지는 되게 못 살았는데 등소평 시대 이후로 아주 잘 살게 됐죠. 그래서 공산당에 대한 충성심이 대단해요. 그러다 보니까 돈을 풀고 이러면은 경기가 크게 살아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 있어요. BNG 스틸도 철강도 중국 경기 상승에 수혜를 입기 때문에 보유해도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이것도 뭐 한 목표는 한 15,000원 정도 이 정도까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충분히.
네. 마지막 종목 철강주 현대 BNG 스틸에 대해서도 보유 의견을 주셨습니다. 중국 경기가 회복이 되면 우리나라 철강 사업도 훈풍을 받을 수 있다 의견과 함께 또 중국 경제 역시나 회복으로 긍정적으로 예상해 주셨습니다. 매수하신 가격이랑 비슷합니다. 목표가 15,000원으로 홀딩 의견 들어봤습니다. 네, 종목 상담 더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명동고래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답장으로 입장 가능한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요. 사이트 들어오시면 종목 상담 코너가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종목의 이름, 매수하신 가격, 비중 올려주시면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고민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다음 코너 전략주 AS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전략주 AS 시간입니다. 전문가님이 방송 중에 제시해드렸던 전략주에 대해서 오늘의 기준으로 또 어떤 전략을 유효할지 새롭게 세워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입니다. 9일에 매수 들어간 카시어링 기업 소카인데요. 매수가 19,600원이고요. 지금 오늘도 보합으로 거래 마쳤긴 했거든요. 이 소카 좀 언제쯤 올라갈 수 있을까요? 네, 최근 요거는 한 일주일 정도 그냥 주가가 못 올라가고 네. 횡보를 하고 있죠. 이것은 에너지를 잘 비추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네. 전번주 금요일 날 제가 말씀드릴 때 이 주식은 원래 1분기부터 실적이 되게 좋아질 것이다. 작년 4분기 흑자 전환했지만 원래 1분부터 실적이 원래 연말까지 꾸준히 좋아지는 굉장히 장기 성장주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굉장히 오랫동안 묻어놔도 될 주식이다. 왜냐하면은 이제 우리가 원래 경기가 침체될 것은 틀림이 없죠, 우리나라가. 그러다 보니까 특히 젊은 사람들이 돈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차를 사겠다는 것보다 또 금리도 높으니까요. 네. 차를 사겠다는 것보다는 그냥 카세어링을 하겠다.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네. 그래서 장사가 잘 된다는 것이죠. 장사가 잘 되고 있고 또 이 카세어링은 시대의 대세다는 것이고 또 이 플랫폼 기업은 통상 이익을 흑자 전환을 딱 하고부터는 절대로 적자로 안 떨어집니다. 그다음부터는 우리가 카카오라든가 네이버 같은 것들이 한번 흑자 전환까지 딱 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지속적인 성장을 쭉 타고 나가죠. 그래서 이 소카를 갖고 계신 분들은 바로 단기적으로 대박을 먹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은 약간 실망할 수 있어요. 좀 길게 가져갔을 때 큰 수익을 내면서 너무나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 하는 것이고요. 그런 관점에서는 계속 보유를 하셔도 전혀 지장이 없고 지금 주가는 한 일주일 정도 횡보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좋은 에너지 비축 상태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 소카에 대해서 올라갈 추세를 기다리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작년 4분기 흑자 전환 이후에 1분기에도 실적이 좋을 것으로 예상을 하는 이 장기 성장주인 만큼 좀 길게 가져가 보자 보유 의견 남겨주셨네요. 다음 종목도 AS 이어갑니다. 11일에 매수 들어간 BHI입니다. 매수가 6,840원이고요. 수익률이 매수하고 3일 상승 추세를 탔습니다. 오늘도 좀 소폭 올랐는데 BHI는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이 BHI는요. 요거는 마침 딱 사자마자 네. 그 다음 날 아침에 네, 올라갔어요. 최저가 수준에서 네. 그냥 치고 나가서 3일 네. 연속으로 11.2%가 바로 올라가 버렸죠. 3일 만에 11% 정도 먹었는데 이 주식은 지금도 상승 여력은 상당히 많이 남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선 뭐 재료 측면에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요, BHI 같은 경우는 무슨 재료가 있냐면은 이번에 이제 대통령이 네. 아랍에미리트하고 여기 순방을 갔을 때 거기에 원전을 갖다가 바카라 원전을 갖다가 시찰하기로 했죠. 그러면은 이거 역사적인 원전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중동에서 완전히 완공을 시키는 역사적인 원전인데 거기에 갔을 때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꿀먹은 벙어리처럼 그냥 놀다가 올까요? 아닙니다. 그런 역사적인 원전에 가면은 뭔가 한마디 할 것이고요. 이번에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하면 대통령이 자기가 그냥 가고 싶다고 쫓아간 것이 아니고 그
아랍에미리트 국왕이 네. 초청을 한 거예요. 네. 와달라고. 그러니까 초청은 그냥 괜히 밥 한 끼 먹자고 그랬겠습니까? 그렇죠. 뭐 와서 무슨 할 일이 있으니까 네. 또 꼭 얘기해야 될 게 있고 받아낼 게 있으니까 네. 그랬겠죠. 뭘 받아내려고 그랬을까요? 수주. 뭔가 원전을 같이 뭐 또 사업을 해보자 중동에서. 네. 그리고 또 자기들이 원전을 한번 지어보니까 너무 좋아서 뭐 옆에 있는 사우디도 그 원전을 갖다가 막 짓도록 하겠다든가 뭔가 이유가 있어요. 네. 그리고 자기들이 우리나라의 원전하고 같이 손을 잡고 중동의 나라들한테 이걸 좀 자기 수주도 자기도 좀 장사해보자. 네. 이럴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렇다고 했을 때 이 SMR 같은 이 소형 원자로든가 또 응축기 쪽에서 굉장한 기술력을 갖고 있는 게 BHI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은 이번에 그 대형 호재가 나오면 한번 급등이 더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충분히 전번에 우리가 매도 가격대, 얘기한 가격대까지 기다렸다가 수익을 내고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네, BHI에 대해서도 역시나 목표가 그대로 홀딩하면서 그 제시해주신 가격에 매도 의견 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도전 상한가 순서입니다. 전략주에 대한 힌트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의 전략주 힌트는 어떤 건가요? 네, 이번 그 종목 네. 상당히 좋은 종목이에요. 네. 그래서 시세도 좀 크게 낼 수 있는 그런 종목인데요. 기대가 됩니다. 네, 여기 재료빨도 맞아요. 네. 재료빨도 맞아서 상당히 좋은 그런 수익을 낼 수 있는 주식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 네. 우선 화장품 네. 용기 전문 제조업체예요. 네. 그리고 리오프닝 수혜주예요. 지금 우리가 이제 다음 주 설날 직전에 네. 정부에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이 네. 실내 마스크 벗어버리자. 네, 논의한다고 이런 하더라고요. 거예요. 논의한다 그러니까 실내 마스크 벗어버리면 큰일 일어납니다. 큰일 일어나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뭐 3년 동안 눌려 있으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쵸. 저부터 미치겠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실내 마스크를 벗게 된다면 여기에 관련되는 핵심주들은 상당히 시세를 많이 내릴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이 회사는 바로 화장품 용기 전문 회사고 리오프닝에 굉장한 수혜주다는 거고 두 번째 포인트가 있어요. 두 번째 포인트가 뭐냐? 이랬을 때 아모레 퍼시픽하고 LG 성원건강을 비롯한 네. 이런 굉장히 중요한 메이저 화장품 업체에다가 용기를 공급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뭐 결국은 대표적인 것이 아모레 퍼시픽하고 LG 생활건강이죠. 네. 뭐 거대한 메이저예요. 여기다가 화장품 용기를 갖다가 납품한다면 굉장한 수혜를 얻을 수 있죠. 이게 또 이 두 업체가 똑같이 말이죠. 중국 쪽에서 사업을 크게 했던 회사야. 그러니까 이번에 중국에서 뭐 한 달 뒤에 완전히 한국을 향해서 리오프닝을 다 한다고 하면은 그래서 중국 쪽에 사업이 잘 된다고 하면은 용기도 엄청나게 팔아먹을 수 있겠죠. 그리고 실적도 상당히 좋은 회사입니다. 그리고 부채 비율이 한 20% 정도 이렇게밖에 안 되는 우량한 재무 구조를 갖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무 구조도 아주 좋아요. 그래서 부채 비율도 낮고 또 기관 매수세가 계속 유입이 돼요. 네. 그리고 패턴도 보면은 한 단계 주가가 딱 들어놓은 다음에 쭉 세워놓고 있거든요. 이 매집 패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패턴이 어떤가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바로 무방 때 한번 제가 그 패턴을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종목인데 상당히 이번에 단기적으로도 급등이 나올 것 같고 그다음에 조금 중기적으로 봐도 굉장히 높은 수익률로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 가격 전략은 무방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략적 힌트 들어봤습니다. 리오프닝 관련주 화장품 용기 제조 기업이고요. 27일 실내 마스크 해제 논의도 있는 만큼 수혜가 예상이 된다 의견 주셨습니다. 단기, 중장기 모두 수익 챙기는 거 유효하다고 의견 주셨네요. 잠시 후 이어지는 9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도 오늘 이런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관련해서 리오프닝 관련주 주제로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신다고 합니다. 들어오셔서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한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